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맨날 제 손만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이런 구도로 영상을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닦고 하는 것처럼 해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추려서 답을 해드릴 거고, 질문 유형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랑 유튜브에 관련된 거, 닥구에 관련된 거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닉네임이 베리인 이유는 뭔가요? 제 이름이 별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실 때 별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맨날 베리라고 부르셨어요. 약간 사투리처럼 다른 가족들도 애칭처럼 저를 이렇게 베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약간 저의 별명처럼 돼서 유튜브 시작할 때 어떤 이름을 써볼까 하다가 제 본명이랑도 비슷하고 부르기도 쉬운 베리를 써보자 해서 베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빠른 95년생인데 그래서 사회 나이로, 그러니까 원래 나이로는 26살이고 제 친구들은 다 27살이에요. 저도 1사학번이고. 사실 저는 제가 26살이든 27살이든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26살이라고 하면은 친구들은 네가 무슨 26살이냐고 막 그러고, 근데 또 회사에서는 26살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이 말할 때 되게 고민해요. 몇 살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뭐 요즘엔 빠른 년생 없다고 하니까. 세 번째는 미술 쪽 전공을 했는지,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시 미술을 배운 적은 없어요. 제가 패션학과를 전공했는데 여기는 실기가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데 부전공으로 시각 디자인을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는 일, 시각 디자인 쪽으로 더 준비를 해서 지금은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MBTI가 뭔가요? 제 MBTI는 INFJ입니다. 정말 찐 INFJ예요. 진짜 생각도 너무 많고 걱정도 많고 엄청 계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닥구를 제외한 취미는 저는 위빙을 배웠습니다. 요즘에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위빙에 엄청 꽂혀서 공방에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창업자 과정을 배웠었거든요. 그때 만든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카드 지갑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위빙은 이렇게 실로 경사위사를 사용해서 배틀처럼 직물을 짜는 활동이고요. 최근에 회사 다니고 막 바빠지면서는 그냥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또 그러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합니다. 즐겨보는 닥구 유튜버나 좋아하는 유튜버 알려주세요. 저는 닥구 영상을 잘 안 봐요. 제가 닥구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망고펜슬님, 보짜님 이렇게 두 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챙겨보는 닥구 영상은 없습니다. 저는 브이로그 영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끝까지 다 보는 유튜버 분들은 원도님, 오드라이프님, 오늘의 서아님, 서구름님 이렇게 4분 영상은 꼭 다 보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분들도 유튜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저를 가끔씩 이제 베리 씨라고 부르기도 하세요.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실런지. 다음은 유튜브 관련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자분들 애칭이 있나요? 애칭은 따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직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해서 당분간은 이제 따로 정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한창 브이로그 영상 보는 거에 꽂혀 있을 때 제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브이로그로. 내 친구 찍는 거 보면서 약간 재밌어 보이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브이로그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일상도 올리고 뭐 위빙하는 것도 올리고 포장하는 것도 올리고
다꾸 하는 것도 올리고 했는데 그 중에 다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럼 다꾸를 중점으로 올려야겠다 해서 다꾸 유튜버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속하게 된 동기는? 그리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시간 관리는 저는 주말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평일에는 계속 편집하고 자막 달고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힘들기도 하고 요즘에 너무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매주 꼬박꼬박 하는 업로드는 힘들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계속 지속하게 되는 동기는 일단은 채널이 점점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되게 저에게 의미 있는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회사 일만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삶에서 성취감이나 일에 대한 보람이 사실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유튜브는 제가 처음 기획부터 촬영, 편집, 결과물까지 다 온전히 혼자서 하는 거고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성취감이나 그런 보람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면서 위로받거나 힐링된다는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서 뭔가 내가 지금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영상을 안 올리면 내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또 일상에 소소한 작은 행복을 잃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다른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면서 퇴근 후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시간 방송 키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라이브 되게 해보고 싶은데 제 다꾸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한 번 다꾸를 시작하면은 막 2-3시간 걸릴 때가 태반인데 편집된 거에는 스티커를 바로 붙이지만 그 스티커를 붙이기 전까지 이게 어울릴지 몇 번 대보고 생각해보고 진짜 그러는 시간이 텀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걸 라이브로 키면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막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댓글을 막 잘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근데 언젠간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엔 있는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걸 후회한 적은 없는지 후회라기보다 좀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지금 제 구독자 수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 16,000명의 분들은 저를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되게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쪽이면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도 저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는 그 생각이 사실 저는 되게 좀 마음을 무겁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댓글은 힐링되고 위로된다는 댓글도 되게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의 댓글을 봤을 때예요. 영상 올리고 이러는 게 좀 되게 버겁고 두려울 거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기분이 가장 나빴던 댓글은 제가 보자마자 지운 댓글인데 세상 쓸데없는 짓을 세상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고 단 댓글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 눈에는 이렇게 시간 들여서 다이어리 꾸미는 게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저한테는 이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데 왜 굳이 그냥 그걸 안 보면 될 것이지 댓글까지 달았는지 좀 이해가 많이 안 됐고 생각이 거기까지인 사람이니까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긴 했지만 그냥 비난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냥 지우고 말았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던 기억이나 경험은?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 되게 뿌듯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다꾸를 시작했다. 사실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게 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이고
영상을 보고 재밌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진짜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영상을 보시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꾸를 시작하셨다. 그런 댓글을 볼 때 되게 뿌듯합니다. 펜팔 컨텐츠 계속 하실 건가요? 네. 펜팔 컨텐츠 계속 할 생각이긴 한데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하는 컨텐츠라서 지금 당장은 바빠서 찍지 못하지만 일주일간 다꾸 하기처럼 아주 텀이 길게 잊어갈 때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펜팔 컨텐츠를 계속 할 생각이긴 합니다. 브이로그 찍어두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브이로그가 집이 나와야 재밌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가족들이 같이 살기도 하고 감성적인 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혼자 살게 되거나 뭐 다른 보금자리가 생겼을 때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꾸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거 언제부터 다꾸를 시작했나요? 제가 다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고 저는 예전부터 손으로 만들고 꾸미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한창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때쯤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유행이 일어나면서 저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네이버에 다이어리 꾸미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해서 제가 활동을 엄청 왕성하게 했었어요. 막 정모도 나가고 제가 꾸민 다이어리 올리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다꾸를 안 하게 됐고 그 뒤로 쭉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중반까지 하지 않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 다꾸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이제 그때 스티커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티커를 다꾸에 활용하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다꾸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뒤로 재밌어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인이었을 때 다꾸 실력은? 달인이란 말이 너무 귀여운데 그 초기 당시의 다꾸를 보면은 스타일이 다양하고 글이 많고 주제를 다 정하고 다꾸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글이 많죠. 그리고 이때는 투머치 다꾸를 하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여백이 많은 스타일의 다꾸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다꾸 스타일들을 이렇게 따라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주제를 정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꾸 할지 다 계획해놓고 시작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투머치에 정착을 해서 지금의 다꾸 스타일이 됐습니다. 다이어리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거는 제 생활 패턴이랑 다꾸 스타일이랑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니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매일매일 위클리를 꾸몄어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고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서 다이어리를 쓸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제 다꾸 스타일이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로 변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다이어리를 나의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일상용보다는 하나의 페이지를 정말 잘 꾸며서 작품처럼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다꾸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다꾸를 하는데 정답은 없으니까 자신의 생활 패턴과 꾸미는 스타일에 맞게 횟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다이어리를 사용하면 일기가 분산되어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는지 저는 다꾸 할 때 날짜를 대부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장보다는 꾸미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어도 크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꼭 개인적인 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저는 많은 분들이 다꾸 할 때 제 일기를 읽으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일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게 된 후로부터는 조심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애둘러서 표현할 때도 있고 자제할 때도 있고 다꾸 할 때 중심적으로 잡는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구상하는지, 다꾸 순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다이어리 꾸밀 때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재료들로 꾸미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재료들끼리 잘 어울리게 배치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다꾸하는 순서를 이렇게 예시로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꾸밀지 다 생각해 놓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울리는 걸 찾아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칸이랑 이 칸이랑 이 칸이랑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짧게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그렇게 쓸 내용들을 정해놓고 한 칸씩 완성해 가는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쓰고 싶은 재료를 골라서 일단 이렇게 바탕지로 노란색 종이를 붙였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종이랑 어울릴 만한 걸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랑 보색 대비인 파란색 종이를 쓰면 좋겠다 해서 여기 이렇게 붙인 거고, 글씨가 잘 보여야 되니까 하얀색 색연필로 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썼고, 또 내용을 쓸 때도 그냥 글만 쓰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선을 넣는다던가 다른 색깔의 펜과 색연필을 써서 또 소제목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채워 나가고, 얘만 꽉 차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중간에 얘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얘를 붙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짜글짜글 많이 썼으니까 이 아래에는 큼지막한 스티커를 써서 균형을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제목을 먼저 쓰고 내용 쓰고, 여기에 바탕에 아무것도 안 붙였으니까 여기에는 좀 밋밋하지 않게 바탕을 붙여야겠다 해서 얘를 붙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제가 다꾸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 다꾸템은 저는 일단 다이모랑 프리즈마 색연필을 추천하고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 두 개는 다꾸할 때 진짜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제가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고 유용하게 꾸준히 쓰는 다꾸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림파 메모 패드 모양 떡메모지랑 이나피 스퀘어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한 칸씩 잘라쓰기 되게 좋고, 프렐류드 스튜디오 포스트잇도 얘 자체의 개성이 세기 때문에 하나만 붙여도 이쁘고 한 페이지에 색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잘라쓰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슬로우 스토프 떡메모지는 영상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제로퍼 제로 마테도 한 칸씩 잘라서 스티커처럼 쓰기 좋아서 자주 쓰고 있고, 요 MT 노란색 마테도 굉장히 활용도 높게, 특히 빈칸이 얇게 남았을 때 그럴 때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다이어리 중 가장 좋아하는 다이어리는 저는 루칼의 마카이브 60 다이어리를 제일 좋아해요. 얘가 바로 그 다이어리인데 아카이브 속지 사이즈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보통 스티커 구매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스티커를 한 번에 잘 몰아 사지는 않아요. 소품샵을 구경한다던가 작가님들 인스타그램을 구경한다던가 하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들고 딱 꽂히는 스타일의 스티커를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더 스티커를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다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든다기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다꾸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의외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는 투머치한 스타일의 다꾸와는 되게 많이 다르죠. 이거는 다꾸 초창기 시절 때 한 건데 뭔가 이게 가장 저다운, 제가 하고 싶은 다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롭고 감성적인 이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되게 만족해하는 다꾸입니다. 재활용 종이는 따로 모으는 건가요? 쓰다 남은 봉투나 종이들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이 질문도 은근 많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종이 중에 다꾸용으로 쓰고 싶은 종이들은 따로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통에 보관도 하고 요런 파일에도 보관을 합니다. 얘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통인데 이렇게 물건 사고 받은 종이 봉투들, 이런 작은 종이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진짜 잡다한 게 많은데 이렇게 모는 종이라던가 노트 자르고 남은 것들,
전시회에서 받은 종이들 이런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스티커 정리할 때도 보여드린 파일첩인데 여기에 이렇게 종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종이들을 주로 넣어놓고 있어요. 이거 10x10 포장지 종이 엄청 잡다하죠? 호두과자 봉투 뭐 이런 거. 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는지, 다꾸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꾸템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티커들은 스티커 앨범들에 다 정리를 해놓고 떡 메모지 이런 것도 그렇게 앨범에 소분을 해놓고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산 통에 종이들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그런 네모난 통이나 파일첩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그것들을 다 최근에 구매한 트롤리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트롤리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든 통들, 파일첩, 여기에는 스티커 앨범들, 여기는 펜들, 이건 타오바오에서 그때 주문했던 종이들, 문서 절단기, 아까 보여드린 종이 보관하는 통, 맨 아래층에는 이거 그 돈페니 매거진 받은 거랑 여러 잡다한 타오바오 문구들이랑 이 작은 통에는 도무송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문구가 엄청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감당이 될 정도인데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진다면 다꾸용 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Q&A 영상을 다 찍어봤는데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제 답변들로 잘 해소가 됐을지 약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이 했지만 잘 촬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 촬영이나 편집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더보기란에 따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한결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좀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